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떼 주식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네, 요즘에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에스프레소와 같은 쓴맛만 보고 계신다면 오늘 정말 부드러운 라떼와 같은 그런 주식들 저희가 선물로 드리면서 부드러운 시장을 느끼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2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개인투자자분들께서 갈 길을 잃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실적 시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았는데요. 심지어 외국인들이 또 계속해서 팔아치우면서 전날 밤 양시장 상승세로 마감은 지었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렇게 3펀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을 선별을 해야 될지 어떠한 섹터를 또 앞으로 유심히 봐야 될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만 진행하는 라떼 주식 어떻게 진행하는지 꼼꼼하게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매주 토요일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참여 방법을 통해서 개인적인 고민까지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외에도 한 주간 또 저희가 평일에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노란톡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오늘 이 시간 강세 업종과 종목 진단까지 함께 무료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두 분의 멘토님이 함께 하시죠. 고품격 주식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지수를 이겨내는 종목들 선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또 전체적으로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아쉬운 방송이 되겠죠. 저희가 또 각 멘토님마다 다음 주 주목할 만한 공략주 저희가 무료로 드릴 3종목이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어느 타이밍에 매수하고 매도해야 될지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전석 멘토님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두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굉장히 많은 다수의 경력들을 보유하고 계신데 경력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오늘 저희가 드릴 진짜 주식, 진짜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2부에서는 최창림 멘토님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또 최창림 멘토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경력들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시장을 공부하고 어떠한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우리 전석 멘토님 또 매집비 프로그램 개인적으로 개발하신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떠한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지 실제로 그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률을 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까지 무료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분의 멘토님과 주말 이외에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외에도 24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참여 방법 2가지 있습니다. 하단의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QR코드를 통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신다면 이렇게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샵 3989번, 샵 3989번 개미대학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답변 드릴 거니까요. 천천히 보시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잠시 돌아와서 전석 멘토님 바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네, 라떼 주식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토요일 기다리시면서 행복하게 금요일을 보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라떼 주식도 그러한 의도와 비슷합니다. 자, 라떼 주식, 에스프레소와 같은 쓴 시장에서 벗어나서 이 달콤한 주말에 라떼와 같은 종목 저희가 무료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두 분의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자, 1부에서는 제가 앞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전석 멘토님께서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실적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타이밍이 될 때마다 매집을 해 나아가면서 크게 수익을 키워 나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몇십 년 동안 개발하신 매집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리고 어려운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요. 실제로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오늘 일부 1시간 만들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전석 멘토님과 2회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계속해서 참여 방법 나가고 있죠.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주소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거나 문자도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이죠. 샵 3989번으로 개미대학 4글자 바로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고 저희가 차근차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석 멘토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요. 사실 심적으로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영화 극한 직업 보셨습니까? 네, 극한 네, 지금 직업. 저희도 극한 직업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네. 우리가 하는 일이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네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 텔레비전이니까 너무 발음이 좀 옛날 사람 같다. TV 나오기 전에 네. TV 나오기 전에 이렇게 증권 전문가 분들 이제 동료분들 나오셔가지고 종목 추천하고 그거 이제 수익률 리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강원도 좀 불구경하던 그런 조금 심정이었어요. 되게 힘들겠다. 이제 네. 그런 심정인데 이제 막상 제가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고 이제 어떤 추천 종목이죠. 이제 이런 종목이 괜찮습니다라는 것들을 추이를 지켜보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살떨리고 만약에 크게 이제 하락 안 했는데 이제 두 종목을 했죠. 유진테크랑 심테크 두 종목을 했는데 그게 시장 대비 큰 폭은 하락 안 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락을 하면은 약간 좀 대역죄를 지은 듯한 그런 죄인의 심정입니다. 근데 이제 죄인의 심정인데 그래도 조금 시장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준비했는데 좀 화면을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환율입니다. 이제 환율인데 제가 이제 1번서부터 5번까지 이제 동그라미 쳐갖고 왔죠. 이제 네. 1번은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때 우리 아나운서님 무슨 일 하셨나요? 저 여기서 나이가 공개가 되나요? 08학번인데요. 네, 08학번. 네, 2008년도 때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네, 대학교 1학년입니다. 네. 저는 2008년도 때는 이제 직장인이었고 그때 주식 투자를 이제 좀 속된 말로 이제 말아먹고. 네, 저도 그때는 주식을 하지 않았지만 네. 2008년도에 유학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게 환율이 굉장히 네, 높았어요. 1,500원. 맞습니다. 1,500원대까지 올랐죠. 네. 그래서 아무튼 주식을 말아먹고 이렇게 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어머 큰일 났다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이제 중국발 유동성 위기 때가 2번이고요. 그다음에 3번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고 4번은 요 작년 10월 달에 그리고 이제 5번은 지금입니다. 그러면 이제 1, 2번, 2번, 3번, 4번은 이제 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번 환율이 1,597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위기 내용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그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지수가 빠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환율을 바라봤을 때 리스크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는 진폭이 되게 크죠.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뭐 100%, 200%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은 1000% 올라가는 거고 템버거도 있고. 네. 하지만 환율은 바닥으로부터 해서 100%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0원 밴드에서 2400원 간 적 있다?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확 오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한 번에 확 오르지도 않지만 네. 상승폭 자체가 환율이 1000년에서 2000원까지 오르는 게 어쩌다 한 번이라는 관점이 되는 거죠. 거의 없다. 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봤었을 적에 지수랑 환율이랑 반대로 간다고 했었을 적에는 환율을 보고 상승폭이 제한적이니까 환율의 제한적인 상승폭을 보고 지수의 바닥을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1,597원일 때 이제 리먼 브라더스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의 GDP의 70%를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었고 세계 소비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게 미국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건 난리가 났다 싶어 환율이 1,597원까지 갔던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발 유동성 위기인데 그때는 1,245원. 세 번째는 코로나 때 1,296원대였고 되게 힘들었었죠 그때. 그다음에 이제 작년 10월 달에 1,444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1,597원하고 1,444원하고 이제 좀 표시를 해놨는데 저기 이제 레퍼런스 할 만한 지금 환율이라는 거죠. 네. 리스크의 크기라는 거죠.
그럼 과연 지금 환율이 1,356원인데 코로나 때라든가 아니면 중국발 유동성 위기는 이미 1,356원 밑에 있으니까 그럼 빼고 1,356원보다 위에 있는 작년 10월 그 다음에 1,597원 리먼 브라더스 때만큼 올라갈 거냐고 봤었을 적에는 1번 1,597원까지 안 올라갔다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1,444원이 이제 레퍼런스 할 만한 그런 환율인데 근데 1,444원 찍을 때는 하필이면 444야. 그때는 이제 금리를 그냥 4개월 연속 75bp 올릴 때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한참 네. 터지고 이게 어디까지 인플레이션과 해서 이게 어디까지 불확실성을 끌고 갈 것인가 모를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1,456원인데 그럼 과연 1,444원을 이렇게 넘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저는 환율이 1,440원대는 안 넘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그러면은 환율이 이게 밴드는 1,400원대 밑에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1번, 2번, 3번, 4번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저때 주식을 샀어야 되는 거예요. 1,444원대 삼성전자 5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7만 원대까지 찍었죠. 이제 8만 원짜리 못 넘기고. 네. 아무튼 1번, 2번, 3번, 4번 저때 주식을 샀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위기이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사야 될 기회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근데 매크로 환경은 되게 안 좋잖아요. 네. 매크로 환경은 되게 안 좋지만 또 환율로 봤었을 적에는 이게 과연 정말 주식 시장을 완전히 다 떠나고 쳐다보지 말아야 될 것이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갖고 온 게 있었는데 똑같은 걸 한번 더 갖고 왔어요. 예? 지금이 1,350 여기서 제가 바꾼 거는 1,355.9원이 환율만 정확 바뀐 거예요. 최종 환율이. 예? 그러니까 지금 작년 9월 30일 날 삼성전자가 매수를 꾸준히 했거든요. 네. 환율이 최저점 찍고 나서 그럼 지금 환율이 1,400원을 못 넘긴다는 전제하에서 1,355.9원인데 그럼 그쵸. 이때 이제 외국인이 수급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은. 그렇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매크로를 이길 만한 그런 호재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매크로를 이길 만한 호재는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네. 삼성전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디램 쪽이 있고 낸드 쪽이 있고 근데 파운드리 쪽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바라는 건 그래요. 파운드리도 아직 너희들 뭐 없지 않느냐. 낸드 쪽은 여전히 불황이고 그러면 디램에서 뭔가 보여줘라. SK 하이닉스처럼 보여줘라는 게 이제 외국인들이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작은 거 한 방은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에다 납품을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제 거고 큰 거는 결국은 이제 매크로니까 금리 인하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뭐 내년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다 납품하는 거 그거를 좀 기다리면서 환율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 수급을 좀 보시는 게 지금 제가 하는 일이고 이게 좀 잘 맞아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같이 좀 보셨으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쫙 정리해서 PPT를 보여주시니까 내렸다 올랐다 어쨌든 하락을 하더라도 바닥 없이 다시 이렇게 또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만큼 위기가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위기에 매수를 하는 것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러한 부분들 방송 중에 저희가 자세하게 우리 전석 멘토님을 통해서 짚어드리고 있지만 노란톡을 통해서 평일에도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를 통해서 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우리 전석 멘토님의 종목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자, 만약에 노란톡을 통해서 내가 좀 실시간으로 멘토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방법을 보시고 똑같이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신다면 개미대학 4글자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개미를 위한 대학을 만들어주셔서 함께 공부하자라는 마음인데요. 샵 3989번, 샵 3989번으로 개미대학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일단 지수에 대한 흐름을 설명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그래도 한 번 더 반등을 나타낼 것이다. 시장에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좀 소멸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보다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 전석 멘토님께서 개발하신 매집비 프로그램을 많이들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바로 들어볼까요? 예, 아까 이제 모두에서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이 수십 년간 연구 끝에 이제 개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수십 년간 제가 되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수십 년까지는 아니고 그 노력이 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을 들었고 이제 매집비 프로그램이라면 뭐냐면은 이제 증권사 이제 거래원을 분석하는 거 이제 결국에는 주식은 한마디로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기라고 생각해요. 좀 약간 좀 천박한 표현인가요? 아무튼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인데 그러면은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종목에 대해서 얼마만큼 매수를 하고 얼마만큼 매도를 한가 그걸 좀 비율을 보는 거거든요. 네네네. 특히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이제 개설할 수 없는 그런 증권사에서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는 조금만 했던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저기만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매집비 프로그램. 예, 여기 포스코 DX의 이제 제가 매집비 프로그램입니다. 이 매집비 프로그램인데 이제 좌측이 있고 이제 우측이 있는데 이제 이 좌측 여러분 화면에 보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좌측이 뭐냐면은 이제 특정 창구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집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6월 16일서부터 7월 10일까지 특정 창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가 잘 개설하기 힘든 그런 창구에서 그 저기 뭐야 집중적으로 매입한 수량이 약 88만 5천 주고 그 평균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네. 약 138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수급은 개인 투자자라든가 기관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만 알려줍니다. 단지 이제 그것만 알려주는데, 근데 이제 매집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정보에서 어느 규모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신뢰도가 있고, 특히 그래서 거래량 있는 종목이 할수록 더 저기 신뢰도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을 보면은 세력의 매집 규모 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체 증권사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전체 증권사를 모니터링해서 매수 대비 매도가 적은 거, 다시 말하면 매도 대비 매수가 좀 많은 것들을 쫙 줄을 세우고 그것들을 총 합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율을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70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매집비 프로그램 쓰면은 전체 증권사,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이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어라는 게 이제 그 비율이 매도 대비 매수가 705%. 그러니까 강력한 매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 중에서 특정 창구, 개인이 잘 개설할 수 없는 특정 창구에서도 약 138억이 들어왔어라고 해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물론 이게 뭐 이게 만든 키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같이 써야 된다.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차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실적 여러 가지를 이제 골고루 이제 반영을 하는 건데, 이 매집비 프로그램은 제가 봤을 때 좋은 건 뭐냐, 이렇게 눈으로 보여준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요즘은 똑똑한 주식 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호재도 봐야 되고 수급도 봐야 되고 실적도 봐야 되고 요 모든 것들을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수급을 봅니다만 뭐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다 해서 종목이 다 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전석 멘토님께서 개발하신 이 매집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거래량을 표기해 준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 호재나 실적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지수가 좋지 않더라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 이제 좀 사례를 보면은 이제 뭐 대형주당 소형주라든가 다 이게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그 6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6월달서부터 7월 10일까지 매집비가 약 34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구간의 매집비 사각형을 친 저 구간의 매집비가 이제 340% 되게 크게 나왔죠. 그러니까 매집비가 저 노란 칸을 알려주고 그 이후로 쭉 올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도 보면은 에코프로 저 사각형 친 데 있잖아요. 저 사각형 친 데서 보시면은 저기서부터 400%가 넘어가고 꾸준히 상승하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때 매집비를 알아서 저때 샀으면 에코프로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전석 멘토님 이렇게 늦게 나오셨어요. 그러게, 안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였는데. 내려왔다 하더라도 계속 우상향이네요. 근데 같은 종목에서 두 번 출연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뷰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사각형을 제가 두 군데 쳤죠. 근데 밑에 박스를 보면 둘 다 이렇게 거래량이 좀 이렇게 실리는 것을 보겠죠. 저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매집비가 높게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각각 보면은 매집비도 300%가 넘었는데 세력의 매집 금액도 약 40억, 56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팍스넷을 통해서 그리고 단톡방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떤 그러니까 이슈 매매냐 아니면 큰 산업의 틀을 쫓아가는 거냐라고 봤었을 적에 이제 제 스타일은 큰 산업의 틀, 큰 바다를 바라보고 나서 그 와중에 실적이 좋아지고 그걸 뒷받쳐 주는 그런 매집비를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있는 그 팍스넷, 팍스TV라든가 아니면은 단톡방에 오신 분들에게 최소 매집비가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한 150 좀 자주 좀 발굴해서 보여드리고 한 300% 정도 이렇게 높게 나온 종목들이 있으면은 여러 번 좀 강조해가지고 좀 이 종목을 좀 보시라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때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 우리 주식은 다 그런 후회를 하잖아요. 그런 후회를 좀 최소화할 수 있고 만약에 놓쳤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지금 뭐 나름 혼자서 밤 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평일에 방송도 안 하시고 사실 이렇게 주말까지 출근을 하셔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집비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정확한 개요에 대해서만 설명을 주셨는데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노란톡 들어오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매집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하단의 방법을 통해서 QR코드 들어오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 발굴하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데요. 뭐 단순하게 나는 종목만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있습니다. 참여 방법 샵 3989번, 샵 3989번 개인들을 위한 대학을 만들어 주셨죠. 개인 대학 이렇게 문자 내용 보내주시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까지 저희가 드릴 건데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합니다만 전석 멘토님께서는 12시 50분까지 딱 1부만 진행하기 때문에 전석 멘토님을 위한 매집 프로그램을 무료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0분 이전에 들어오셔야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 좀 자세한 개념들 잡아봤는데요. 뭐 삼성전자, 에코프로, 뷰노까지 이전에 알아서 심지어 뷰노 같은 경우는 비중을 중간에 실어가면서 크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고요. 또 이렇게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너무 이슈에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 멘토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큰 산업을 전체적으로 보고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저희 잠시 돌아와서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또 매집비 프로그램 어떻게 보는 방법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돌아와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세력에 매집을 하고 투자하자. 오늘 전석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집비 프로그램 발굴하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 또 꼽혀있는 한 종목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또 노란톡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매집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지만 또 자세한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 텐데요. 그렇다면 매집비 프로그램 안에 어떠한 내용물들이 있고 어떻게 보는 방법이 있는지 전석 멘토님께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팍스 경제TV 출연을 하면서 이제 하나 좀 저기 뭐랄까 좀 계획을 짠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전 주식 고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뭐 박학다식하게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좁고 깊게 아는 게 좀 돈을 버는데 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3주차 출연인데 이제 이 PPT 자료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모으고 있는데, 이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혹시 공부 자료가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은 이 PPT 자료를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 주말 방송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거래량 돈에 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마스터하고 하나의 훌륭한 좋은 팁을 좀 마스터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PT 자료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요청을 하면은 제가 이제 단톡방에 뭐 관계자분들 통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매집비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제 중요시 여기는 돈에 관한 그 강의를 할 텐데, 그중에서 돈에 관한 중요한 4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거래량, 두 번째 거래대금이죠. 근데 거래량이랑 거래대금은 같죠. 그러니까 주가 상승의 에너지는 거래량이에요. 반드시 돈을 알아야 돼요. 거래량 증거 없이 상승하는 종목은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폭발을 해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런데 거래량이 단점이 있어요.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거래량이 만약에 어떻게 실렸다고 했을 적에 그 당시 거래량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로는 수급이 있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거래량이랑 관련돼서 뭘 봐야 되냐면은 최근까지 거래량을 가격대별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게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매물대 분석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많이 할애를 합니다. 강의를 할 때. 그러니까 매물대는 최근까지 거래량을 가격대별로 나타낸 것이라고 저기 PPT에서 적어놨죠. 매집봉과 함께 잘 활용하시면 매수 타이밍 그리고 지지 저항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지금서부터 제가 매물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대와 매집봉을 이용하는 매매 타이밍. 가장 많은 매물대 위에서 매집봉이 출하는 시점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가장 많은 매물대에서 뒤에 가서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논리서부터 항상 이제 주식은 메타인지가 돼야 돼서 이걸 배우고 나서 남한테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남한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이제 주식 투자 가능한데, 그러려면 논리가 필요하거든요. 논리 없이 그냥 뭐 올라갈 것 같아. 어저께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뭐 알려주셔서 이건 아니다. 네. 논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설명을 많이 가능하면은 이제 이걸 써도 됩니다. 가장 많은 매물대는 거래량을 가격대별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매물대는 그 가격대에 많이 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가격대에 많이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아래 있으면은 가장 많이 샀던 가격대 밑에서 주가 내렸기 때문에 저항대가 되고, 가장 많이 산 가격대 왜 주가가 위에 위치했으면 지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매물대는 저항선이고요. 가장 많은 매물대는 지선 역할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매물대에서 위로 딱 쏘는 그런 신호가 있어요. 그 매집봉이거든요. 그 매집봉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제가 좀 사례를 많이 준비하는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HPSP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장 많은 매물대를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매물대에서 거래량 실린 양봉이 보이죠. 저 이제 윗꼬리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윗꼬리도 매집봉으로 볼 수가 있나요? 매수를 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니까 바닥으로부터 한 200%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윗꼬리는 조심해야죠. 근데 HPSP는 바닥으로부터 200% 이상 올라가진 않았죠. 예. 그러니까 저거는 일단 털고 나간다고 보기보다는 매수가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그럼 자, 여기 이제 매수 타이밍입니다. 근데 가장 많은 매물대 위인 주가가 있었을 적에 가장 많은 매물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지선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보시면 한번 슈팅이 나오고 딱 내려왔었을 적에 가장 많은 매물대에서 지지를 하죠. 왜? 이 가격대에 사람들이 많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 산 사람들은 이만큼 수익을 봤어. 예를 들어서 15,000원대 산 사람들은 17,500원대까지 한번 수익을 받습니다. 10몇 % 수익을 봤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싸다고 생각하는,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가격까지 또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욕구가 강할까요? 던지고 싶을까요? 추가 매수하고 싶을까요? 아나운서님. 다시 오른다고 했을 때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매수한다고 샀잖아요. 가격대를 샀습니다. 네. 수익을 봤어. 수익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 다시 내려왔을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수익을 경험한 사람, 그때 살려다가 못 산 사람 있죠. 저는 추가 매수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일반적인 보편적인 심리는 추가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가 되는 거죠.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 사살을 해주는 게 있는데 한 번 더 거래는 게 실리죠. 한 번 더 거래했습니다. 어디서 실립니까? 가장 많은 매물대 위에서 한 번 더 거래 실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봤었을 적에는 확률적이란 말 되게 싫어하는데, 정황상 가장 많은 매물대에서 거래 실린 양봉은 위로 가겠다는 그 심리를 표시하는 거지, 밑으로 내려가겠다는 심리를 표시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HPSP는 이제 그 HBM 반도체 관련 호재해가지고는 쭉 올라가게 되죠. 쭉 올라가게 되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은 매물대에서 쏘아 올린 매집봉, 거래실 양봉 있잖아요. 예. 그게 매수 타이밍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거 좀 볼까요, 한번? 이번엔 세트라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라이를 보면은 이것도 역시 가장 많은 매물대에서 뭐가? 매집봉이 뜬 거예요. 보시면은. 전형적이죠. 가장 많은 매물대에서.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가장 많은 매물대 위에 제가 가장 많은 매물대 표시했는데 두 번째로 많은 매물대도 이제 걸려있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매물대, 두 번째로 많은 매물대 위에 거래실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시간이 제가 10분 정도 남았는데 자, 보시면은 가장 많은 매물대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네. 거래량이 저기 이제 실린 거예요. 거래량이. 근데 가장 많은 여기가 가장 많은 거래량이었는데 동그라미 칠 때가 올라가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바뀌었다는 거죠. 저렇게. 그럼 저게 이제 저기서부터 저게 이제 저 가격대를 뚫지 못하면은 뭐가 되냐면 저게 강력한 뭐가 된다? 저항대가 되는 거예요. 저항대가. 특히 이제 윗꼬리까지 달리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후에 이제 세트라의 모습을 보면은 잠깐 재료를 보고 반짝했다가 자 보세요. 가장 많은 매물대 있잖아요. 가장 많은 매물대. 가장 많은 매물대를 못 넣고 계속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많은 매물대 위에서 쏘아올린 매집봉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매물대의 주가가 내려왔었을 적에는 그거는 강력한 뭐다? 저항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를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트라이도 보면은 그 이후에 가장 많은 매물대를 일어난 이 거래량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거래량 주가 상승의 에너지예요. 쭉 빠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래량하고 거래량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른 매수 타임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거래량이. 왜냐면은 거래량이 돈이 들어와서 거래량이 나타나고 캔들을 만들잖아요. 캔들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지표들은 다 이제 후행성입니다. 약간 후행성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수 타이밍에서 가장 빨리 알려주는 게 거래량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또 추후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다음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JYP 엔터입니다. JYP 엔터인데 이제 저는 이제 정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정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정배는 충분한 이제 매수세가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배로 오는 게 모든 걸 다 말해주죠. 업황도 좋고 재료도 좋고 해당 산업이 지금 초호황이라는 거를 그냥 단적으로 말해주는 게 정별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쳤고 가장 많은 매물대가 6만 5천에 딱 걸려 있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뭐냐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 여기 정고점 있으니까 정고점 부근에서 반등하고 올라갈 게 아닌가. 올라갈 것인가. 이게 전통적인 이제 기술적 분석 방법이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돈의 관점에서 있잖아요. 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많은 매물대가 6만 5천 원대 있으니까 저 6만 5천 원대까지만 기다려보자. 주가가 조정이 왔었을 적에. 자, 보면은 아까 전번에서 이제 여기 동그라미 친 데가 여기였고 그 위에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어디서 지금 반등하나요? 가장 많은 6만 5천 원대에서 이제 반등하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더 합리적이 아니고 메타인지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아닌가. 그러니까 과연 이 전고점하고 그러니까 시장은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매일매일마다 다르고 바뀌는데 과연 이 전고점에다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적에는 커다란 의미 부여를 할 게 없다는 거죠. 제 경험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가장 많은 매물대는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죠. 이 가격대에 많은 사람이 샀어.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수익을 받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번 더 one more time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전고점 돌파 후 지지보다는 저는 매물대를 이용하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내가 남한테 설명했을 때 더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좀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적용을 하냐 못하냐의 문제니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건데 여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JW 중위제약인데 자 JW 중위제약 같은 경우는 여기 19,000원이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고 현재 주가가 여기까지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이제 조정 중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매물대는 이제 19,000원대잖아요. 19,000원대. 19,000원대인데 반등한 때는 언제냐면은 22,000원대에서 반등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19,000원대가 여기입니다. 19,000원대가 여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물대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까 그 매물대는 고정은 아니에요. 가장 많은 매물대는 고정은 아니고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설명하면은 조금 더 이제 심화해가지고 그냥 외우세요. 그러니까 매물대는 변할 수 있다. 그 매물대 가장 많은 매물대가 안 변할 수도 있지만 변할 수도 있다. 근데 포인트는 어떤 주가가 내려왔었을 적에 가장 많은 매물대 있잖아요. 가장 많은 매물대는 무슨 역할을 준다? 응? 지지선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전고점 돌파하고 지지 있잖아요. 이 전고점 돌파하고 지지라는 그 논리적보다는 저는 아니야, 나는 가장 많은 매물대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샀으니까 한번 물타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논리적 접근으로 해서 이게 한다는 게 저는 맞다는 거죠. 자, LG화학도 보시면은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맹신을 하면 안 돼요. 맹신. 주식은 맹신을 하면 큰일 납니다. 저나 아니면 다른 주식 전문가분들한테 맹신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렇게 채널이라든가 좀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1등이고 내가 세계 제일이고 그건 일단 좀 약간 좀 걸러요. 약간 좀 거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맹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기법도로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보이느냐 안 보이냐 관점이었으면 좋겠어요. 보이느냐 안 보이냐 관점. 여기 보시면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매물대에 거래실 양봉이 딱 실렸습니다. 그러면은 개미닭 전석이 가장 많은 매물대에 거래실 양봉이 나왔으면 이렇게 올라간다 했는데 기술적 분석은 기회비용을 줄여주는 도구이지 절대로 이게 모든 건 이제 보장하는 수익을 보장하는 도구는 아니거든요. 이후 보시면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 가장 많은 매물대 돌파했다가 이제 다시 실망 매물 나와서 업황인데 실망 매물이 빠지고 있죠. 이렇게. 예.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절대적인 건 없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이느냐 안 보이냐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기술적 분석은. 보이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손절선 잡고 그 전에 보면 내가 만약에 보여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보인다고 하면은 여기가 손절선이 되는 겁니다. 손절선 잡고 들어가는 거죠. 가장 많은 매물대 여기서 매집봉 손절선 잡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절대로 접근하지 마시고 절대. 보여? 그럼 들어가자. 응? 만약에 빠졌을 적에 손절선 무너질 때는 손절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이느냐 안 보이냐 관점으로 하셔야 되지. 이거를 무조건 올라갈 거야. 응? 개미닭 전설 올라간다고 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뿐만 아니라 모든 기법이라든가 어떤 거를 주식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보이느냐 안 보이냐 관점이 참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매물대 강의를 하면서 정말로 제가 좀 여러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면은 어떤 거를 확률적 접근보다는 보이느냐 안 보이냐 관점으로 하시고 그걸 프로세스화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대와 매집봉을 이용한 매매법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는데 하나 좀 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21선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파동할 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21선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JW 중에 제약이 이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21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있죠. 그죠? 21선 쌍바닥.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 분석의 책은 21선 쌍바닥입니다. 쌍바닥에 사는 건데 이제 정리를 하면은 하나 더 팁은 뭐냐면은 가장 많은 매물대 플러스 매집봉 플러스 21선 쌍바닥 있잖아요. 요거 세 개를 좀 같이 좀 입체적으로 분석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실적을 바탕으로 거래량이 포착이 될 때마다 매수를 쌓아가면서 크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매집비 프로그램을 발견하신 우리 전석 멘토님의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그 속에서 실제로 상승세를 나타냈던 여러 종목들을 살펴봤죠. 뭐 HPSP부터 시작해서 세트랙 I, 뭐 JYP 엔터테인먼트, JW 중해제약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봐주셨는데 어떻게 참고가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착이 되는 종목들 그리고 저희가 한 번만 매수하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거래량이 포착이 될 때마다 여러 가지 요소가 포착이 될 때마다 또 매수에 나아가면서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종목들까지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참여 방법 이제는 10분도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판에는 종목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노란톡이나
문자를 보내시면서 다음 주장 전략들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을 하셔가지고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을 하시거나 문자는 샵 3989번입니다. 보내는 사람의 샵 3989번 적으시고 개미대학 4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수가 좋지 않았지만 전날에도 뭐 제약 관련주라든지 가습기 관련주라든지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또 수익을 내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 같은데요. 매집비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그 역할을 요즘에 톡톡히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장에 오를 종목, 어떤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전석 멘토님을 통해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매물대에 관한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매집비 프로그램으로 제가 꾸준하게 발굴하고 서 오늘은 이제 3개가 이제 교집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매집비 프로그램이 좀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매물대, 가장 많은 매물대에 지금 안착한 그런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TLB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모듈 제작 업체죠. 이제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심텍을 갖고 왔고, 오늘은 이제 TLB를 갖고 왔는데, 저번 주에 제가 이제 그 TLB를 이제 구해봤을 때는 좀 안 나왔어요. 좀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매집비를 돌려봤는데 안 나왔는데, 오늘 좀 방송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돌려봤더니 매집비가 좀 의미 있는 매집비가 나왔거든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 DDR 관련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이제 크게 이제 포트폴리오는 3개가 있는데 SDD PCB를 만들고요. 요게 이제 51% 정도의 매출이 차지하고 있고, DDR5 모듈, 그 다음에 서버용 DDR5죠. 그 다음에 RDM이 있습니다. 그런데 DDR 모듈 그 PCB 매출이 현재는 23%인데 이게 테스트용으로만 팔았을 때 23%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어떤 직렬식으로 연결되는 가장 잘 보이는 밸류 체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에서 DDR5를 지원하는 서버용 CPU를 출시를 했죠. 사파이어 래피드라는 건데, 그럼 요거를 이제 담당하는 게 어디냐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는 거죠. 근데 SK 하이닉스도 이번에 실적을 보면은 별로 안 좋았는데 D램에서 의미 있는 약간 좀 질이 좋은 의미 있는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다고 했었을 적에 DDR5는 어쨌든 내년에 PC 교체 수도 있고 내년에 꼭 채택을 된다라고 한다면은 DDR5를 지금 양산 준비를 마친 TLB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객사의 수요에 지금 잘 대응하고 있는 종목이 TLB가 아닌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내가 만약에 오너라고 했었을 적에는 그냥 덥석 그냥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짓고 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분명히 고객사 수요가 있으니까 그 수요를 바라보고 나서 어느 정도 개런티를 받고 나서 공장을 짓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봤었을 적에는 TLB가 가장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DDR5 관련해 가지고 모듈 쪽으로 해서 좀 매출이 가장 가셔야 될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가 뭐 SK하이닉스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이게 막 빨리 돌아서진 않는데, 근데 그 세부 내용을 봤었을 적에 DDR5 쪽은 어쨌든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 출시 부분들도 있고 고객사 요청도 있으니까 TLB 부분이 분명히 가시적으로 좀 성과를 내고 좀 매출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멘토님, TLB가 어쨌든 많은 부품 관련 종목들 중에 구체적인 계약건 내용도 있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오늘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사실 개인투자자분들 입장에서 DDR5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DDR5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칩에다가 동시에 CPU까지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까지 집어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좀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랄까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저전력이고 더 많은 정보를 취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DDR4보다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던 건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작년서부터 계속 출시를 그러니까 DDR5 시장이 이제 개화한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개화가 안 되고 있다가 이제 내년서부터 이제 PC라든가 서버용에는 전부 다 DDR5로 이제 교체 수요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TLB라든가 아니면은 심텍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되게 빠졌잖아요, 시장이. 맞아요.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목요일에 많이 빠졌죠. 네. 근데 보면은 TLB는 올랐어요. 그만큼 좀 종목에 힘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이제 목요일날 이렇게 망연자실하고 있다가 TLB가 오르는 거에서 이게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매집비를 돌려보고 그랬거든요. 올랐을 뿐만 아니라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TLB가 발견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목요일 날에 다른 종목 다 빠지는데 TLB가 버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TLB를 갖고 온 거고 실제로 이제 TLB 좀 매집비를 좀 이제 보도록 하면은 네, 볼게요. 궁금하네요. 이제 8월 8일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월 27일까지 보면은 매집비가 34억입니다. 그러니까 166%에다가 그다음에 세력 매집 금액이 약 25억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166%입니다. 그다음에 9월 1일서부터는 이제 매집비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은 9월 1일. 예, 9월 1일 이제 이따 차트 보시면 말씀드리는데 270% 늘어나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전반적인 증권사 창구에서는 8월 1일보다 9월 1일 날 전반적인 증권사 창구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높아졌고 네. 그다음에 특정 창구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20억 정도 이렇게 들어왔다. 이거 좀 이게 또 가려졌는데 한 20억 정도는 계속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이제 오늘 제가 그걸 얘기했잖아요. 어떤 말씀? 매물대를 얘기했잖아요. 매물대. 네, 맞아요. 매물대 관련해서 보여드리면은 차트에서 설명드리면은 가장 많은 세개 매물대 위에 지금 갇혀 있죠, 그죠? 매물대가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를 뚫으면은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고 이 밑으로 나오면 좀 힘든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근데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 매집봉이 매물대 안에 있는 매집봉이 발견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TLB라는 게 지수가 좋지 않아서 올랐기 때문에 좀 힘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어쨌든 이렇게 차트를 보면 4거래일 연속 올라왔잖아요. 고점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단기 고점이 있을 수는 있죠. 네. 단기 고점일 수는 있고 이제 전략 부분을 뭐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단기 고점일 수는 있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좀 3일선 기준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올 때 이제 그런 자리에서도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 좀 분할 매수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은 이제 분할 매수죠. 이제 3거래일 동안 올랐으니까 단기 고점 있지만 그래도 TLB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경쟁력은 D램 쪽에서는 모듈은 이제 넘버원이거든요. 이쪽이. 예. D램 쪽에서는 DDR5 정도에서는 넘버원이고 이제 원래 전통적인 강자는 심텍인데 그래도 DDR5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넘버원이다. 가장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는 TLB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했네요. 그러면 TLB 어쨌든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딱 반짝 나왔잖아요. 네. 전략을 바로 들어볼게요. 매수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예, 매수매도 타이밍을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고 좀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뭐냐면은 매수 타이밍을 쓸 때 3일선입니다. 3일선. 그러니까 3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 3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 지금 3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사지 말고 3일선이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있잖아요. 예, 요때가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요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가격대 한 10번이면 10번, 20번 이렇게 분할 매수하겠다. 이제 그 두 가지 전략인데 어쨌든 이런 진입 가격대는 3일선 쌍바닥이도 아니면은 뭐 분할 매수도 진입 가격대는 약 24,000원서부터 21,000원대까지. 예.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정도가 될 거고 그러니까 보유 기간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계속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많이 갖고 올 건데 왜냐면 반도체는 업황이 좋으니까. 보유 기간은 대기실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보유 기간은 3개월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업황을 보고 투자니까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는 짧고 굵게 들어가는 거지만 이거는 약간 업황을 보는 거기 때문에 길게 들어가고 이제 손절가는 아까 19,000원대가 되겠죠. 19,000원대가 어디냐면은 요때 요 원절인데 요 19,000원대가 손절 라인이 좀 타는 게 좀 탑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TLB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착이 되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전략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전날에 1% 오르면서 24,650원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매수 타이밍이 21,000원에서 24,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떼 주식 방송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전략을 혼자 세워보시고 따라하시는 것도 좋지만 노란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우리 전석 멘토님 개미 대학을 설립하셨습니다. 직접 들어오셔서 공부하고 함께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석 멘토님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무료 기회 50초 남았고요.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거나
문자 샵 3989번 적으시고 개미대학 보내주시면 1분 뒤에 방송 끝나고 차근차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석 멘토님은 다음 주에 뵙겠고요. 저희는 2부에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